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해줄 때는 물리에서 기본 물리 단위로 변환시킨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돼요. 기본 물리 단위가 m, k, s예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이걸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는 게 어떤 약속이야. 알겠지? 그 다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자, 땅 밑에 있는 공은 아마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지 상태라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높은 곳에 있는 공은 어떻게 될까? 떨어지기만 한다면 이 상자를 밀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높은 곳에 위치한 공은 상자를 밀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네. 그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럼 어떻게 하면 상자를 많이 밀어낼 수 있을까? 네가 생각해보자. 이 공을 어떻게 하면은 상자를 많이 밀어내게 할 수 있을까? 높이가 높아야 돼. 또 한 개만 더. 세게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게 밀은 거 말고 그냥 공이 떨어진다고 했어. 무게가 무거워야 돼. 그래서 무게가 무겁거나 높이가 높으면 돼요. 근데 무게는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질량 곱하기 9.8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9.8을 질량에다가 곱해줬는 값, 즉 무게에다가 높이를 곱해줬는 것이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쉽지? 그럼 한번 해볼게. 무게 곱하기 높이요? 그렇죠. 여기 높이 5m, 질량 2kg이라면 얘는 얼마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10. 10이라고? 2kg 무게 아니에요? 킬로그램이면 내가 질량이라고 그랬지. 9.8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높이 5m 이렇게 해야 되겠지. 98줄이 돼야 되겠지. 될까? 네. 이동거리가 2m 나왔대요. 그럼 땅이랑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일까라는 거야. 근데 네가 잘 봐봐. 내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는 거야? 일로 바뀌었는 거야. 그지?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였는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98줄이라며. 근데 이게 일로 전환되려면은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돼야 되죠. 될까? F가 얼마가 나올까? 40. 9뉴턴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뭐가 뭘로 전환되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전에 배운 걸 한꺼번에 묶어볼게요. 여기 땅에 있는 공을 이 위로 올렸대요. 나는 얼마의 일을 했을까? 공의 질량은 2kg.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올려놨는 거니까 내가 해준 일이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죠? 내가 니한테 돈을 주면 니는 돈을 가질 수 있지. 내가 니한테 돈을 줬는 거는 내가 돈을 썼는 거다, 맞죠? 돈을 썼는 건 내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니한테 일을 했어. 그럼 내 돈은 줄어들고 너의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겠지. 그래서 2kg 곱하기 무게에다가 9.8
곱하기 올린 높이를 해줬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위치. 내가 해준 일이고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내가 공을 위로 올렸을 때 98줄의 일을 해줬으니까 얘가 98줄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고 그 98줄이 그대로 내려와서 상자를 밀어내는 98줄의 일을 해준 거예요. 49 곱하기 2m. 그러니까 숫자는 전부 다 98줄이에요. 그죠? 네. 일도 98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물건을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을 했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98줄이 됐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그 공이 떨어져 가지고 상자를 밀어내는 마찰력에 대한 일을 했는데 그 마찰력에 대한 일도 98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위치는 저 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거야. 앞에서는 1이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는 거고 뒤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1로 바뀌었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서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것도 증가하는 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 정비례라고 하죠. 근데 과학에서는 정비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비례라고 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랑 무게랑 뭐예요? 정비례, 비례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비례. 그러니까 무게랑 포텐셜 에너지랑 말고 높이랑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 높이가 커지면은 곱해지는 숫자가 커지니까 위치 에너지도 커진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거는 기준점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의 높이가 2m, 여기의 높이가 2m. 상자가 여기 있어요. 상자가 여기 있는데 무게가 10N이라고 해볼게요. 질량이 10kg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자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10kg 곱하기 4m가 돼야 되겠지. 근데 층수를 얘가 1층이라고 하면 1층을 기준으로 했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10kg 곱하기 2m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하면 위에 거야. 근데 1층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밑에 거라. 높이만 해가지고 거예요. 그렇지. 높이가 여기 이만큼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의 위치 에너지는 2m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4m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운동 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공이 굴러가요. 나무 상자가 있어요. 공이 굴러가면 나무 상자를 밀어주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공이 나무 상자를 박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나무 상자가 많이 밀려나갈까? 무거워야 되고. 속력이 어떨까? 빨라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해주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에요. 질량의 실제값을 집어넣어버렸네.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고. 그럼 얘의 질량을 선생님이 2kg이라고 할게요. 얘의 속력은 4m/s라고 할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16.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4m/s의 제곱이잖아. 16이지. 그러면 여기에 마찰력이 8N이라면 여기에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야 될까? 그럼 운동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거야? 나무 상자를 밀어내는 1로 전환되는 거지. 1은 뭐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힘은 문제에서 줬네요. 여기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8N이래요.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몰라요. 그러면 이게 운동에너지가 1로 전환됐으니까 16줄은 8N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이동거리가 얼마야? 2m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해될까? 제일 처음에 내가 이 공을 뒤에서 밀어주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그럼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준 거야.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거 한 개. 자, 공을 위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질량이랑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비례 그래프. 그러면은 속력이랑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가 아니에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야. 속력의 제곱일 때 이렇게 돼요. 만약에 그냥 속력이 오잖아. 만약에 그냥 속력이 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은 만약에 그냥 속력이 오면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요. 왜냐면 비례관계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2배가 될 때 운동에너지 2배가 돼야 되거든. 근데 운동에너지는 속력이 2배가 될 때 제곱배가 돼 버린단 말이야. 4배가 돼요. 3배가 되면 9배가 돼.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운동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이렇게. 배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제곱배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항상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 풀었어? 그 다음 일단 문제 풀어주세요.